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었다라는 거에 입증이 되고 유죄를 받으면 굉장히 자신의 성과 실적이 올라가겠죠. 그때 당시에 뭐 정기고무실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 변호사라도 만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변호사 돈도 받지 못하겠다. 어쨌든 검찰의 결론은 몰랐다는 건데, 검사가 검사 못 들어도 공수처 만들어야겠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간첩 조작 사건. 증거도 있고 사과도 했는데 처벌을 안 한다고 싶거든요.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7년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년여의 재판 끝에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이 조작된 증거로 그를 기소했던 담당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게 정말 떠들썩했는데 그동안에 사건도 많고 시간도 좀 지나다 보니까 가물가물하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불과 7년 전이고요. 네. 물론 대한민국에 워낙 시끄러운 일들이 시끄러운 게 많으니까 많아요. 7년 전이라도 옛날 일처럼 느껴지지만 네. 사실은 불과 7년 전, 그리고 이게 무슨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우성 씨가 2004년에 탈북한 탈북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울시에서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자리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감한 탈북민들에 관한 신상 정보가 있을 텐데 검찰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보들을 북한에 제공을 했다. 간첩이었다. 이렇게 재판에 넘겼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증거가 조작된 증거들로 재판에 넘겼고 결국 무죄가 나왔어요. 그 조작된 증거로 재판에 넘겼으니까 유우성 씨는 이 검사들이 잘못했다라고 또 고소도 했었는데 검사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아예 재판에 넘기지도 않는 처분이 불과 지난 4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불기소 처분된 게 최근에 알려지면서 저희가 이걸 다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가 어떻게 조작된다는 겁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증거 보실까요? 당시에 1심에서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찍었던 사진을 검찰 측에서 증거로 제출을 합니다. 근데 사진이 A4용지에 이게 출력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북한인지 어딘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진 품질이 안 좋았어요? 왜 휴대전화로 찍은 거였어요. 그래서 변호인단에서 이거 휴대전화 그러면 한번 복구해서 들여다봅시다 라고 해서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저 사진 그때 당시에 연변에 있었던 겁니다. 북한이 아니라 연변에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진 조작됐다라는 거고요. 사실 제일 그때 시끄러웠던 게 두 번째입니다. 중국 출입경 기록.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갔다라는 기록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갔다. 그러니까 간첩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록이 무려 중국 허룽성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해준 그 기록처럼 법원에 냈던 게 조작된 거였어요. 위조된 거였어요. 위조예요? 이건 굉장히 크네. 이거는 사실은 그때 잘 기억해 보시면 중국 당국에서 아니 우리나라 이름으로 어떻게 위조된 소리가 당신의 법정에 나갔냐. 이거 위조원 잡아달라고 중국에서도 요청을 했어요. 이거 완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네. 상당히 외교적으로도 창피거리였죠. 이거 큽니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그때 당시 사안이었고요. 또 세 번째가 동생, 유가래 씨라고 유우성 씨 동생이 있는데 이분이 국정원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우리 오빠가 북한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감금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박당하고 폭행도 당했다. 뭐 머리를 이렇게 세게 밀었고 이건 주장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뭐 정기고무실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변호사라도 만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변호사 도움도 받지 못하겠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서 법원은 진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까 이 세 개만 봐도 판사가 어떻게 믿어주겠어요. 이 사람이 간첩이라는 걸. 그래서 이 무죄로 결국 간첩 혐의를 냈습니다. 결국은 이제 무죄, 간첩이 아니다. 이건 뭐 결론이 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거 뭐 조사를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긴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순서가.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예를 들면 조작이 있었다면 개입을 했을 테고 검찰에서도 뭐 시켰든지 아니면 그걸 알았든지 뭐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국정원, 관계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당연히 국정원에서 허위 자료를 만들어 온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죠. 이미 처벌이 끝났어요? 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검사는 무슨 책임일까? 그렇지. 검사는 아무것도 몰랐을까? 사실 검찰에서도 한번 이게 무죄가 났으면 검사들, 당시 수사검사들도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들여다봤어요.
근데 개입한 정황이 없다라고 그때는 했었는데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고 아니다, 이거 검사들 알았을 것 같다, 이거 다시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검찰총장에게 사과도 하라라고 네. 권고를 했고요. 실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사과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아니 이거 실제로 검사도 알았던 거 아니야?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정원에서 어쨌든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이첩을 한 네, 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이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는 진실은 이제는 몰라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은 모르지만 어쨌든 검찰의 결론은 예. 불기소 처분한 겁니다. 몰랐다는 건데 왜 그러면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이거 검사가 알았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을까? 네. 이 답을 보면 제가 소개해드린 증거들이 좀 들어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 이번에 네네. 유우성 씨 중국 출입 기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조된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우성 씨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법정에서 당시 국정원 수사관 이 위조 증거를 가져왔던 사람이 저한테 검사가 5천만 원이 들더라도 이거 가져와라 그랬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처벌받은 수사관이에요. 네, 처벌받은 수사관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5천만 원이 들더라도 네. 그 출입경 기록을 네. 어떻게 해서는 갖고 와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럼 진술합니다.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검사도 이게 잘못된 증거일지 알았지 않겠느냐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검찰은 뭐라 그래요?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증거를 확보해봐라. 돈이 들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한 거지. 이걸 위조해오라 그랬냐.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이건 내가 한번 아니, 참겠어요. 근데 네. 한 가지가 있어요.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당시 출입경 기록은 이 중국의 공문서잖아요. 예. 그럼 중국 측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왜 국정원 직원에게 수사관한테. 그러네. 그것도 조금 이상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은 수사관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사실이죠. 그렇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얘기가 있습니다. 유서 되고 있고요. 측에서는. 예.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이 유우성 씨 동생이 유가려 씨? 당시 폭행 협박을 당해서 사실상 강도 상태에서 얘기했다. 그렇게 진술했잖아요. 국정원에서 감금당했죠. 예, 국정원에서. 근데 유가려 씨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검사도 들렀던 것 같다. 그때 국정원에? 검사도 국정원에 들렸던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수사검사한 사람이 당시에 국정원에 파견검사로 또 근무를 했었어요. 파견검사 제도가 있잖아요. 요거? 그것도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쌓이면서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이거 수사 제대로 해봐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황상으로는 의심되는 게 많은데 네. 이 구체적인 게 안 나온 거네요. 사실은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고 했을까 못 나왔다고 해야 될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 공고를 하면서 이거 당시 수사검사들 휴대전화 같은 거 압수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안 했어요? 그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우성 씨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게 지난해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공고를 했는데 시간을 좀 끌다가 올해쯤 우리만 불러서 얘기 들어보고 참고인으로 검사들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해명만 받았다. 그리고 검사 측에서는 우리는 몰랐다. 그래서 그걸로 끝냈다. 라는 게 유우성 씨 측의 주장입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몰랐더라도 검사가 몰랐더라도 몰랐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좀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닌가. 아니, 검찰이 보통 네. 수사할 때부터 압수수색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또 휴대전화나 뭐 노트북 이런 네. 거 다 찾고 그러는데 안 했어요. 네. 그 전에도 고소가 이번 건 말고 전에도 고소가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 말씀드린 이게. 것처럼 예. 검찰에서도 당시 특별수사대 치려서 왜 이게 좀 위조된 증거를 썼느냐 자체적으로 조사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국정원 수사관이라든가 국정원 수사관들이 협조했던 사람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람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네네. 당시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나 검사들은 한 사람도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고 네. 결국 이번 4월에도 불기소 처분을 했던 이게 겁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검사가 뭐 잘못하면 검사가 또 들여다보는 거니까 이거 뭐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안 되겠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왔죠. 네. 그 말씀 드리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이 간첩으로 낙인이 찍혔던 피해자의 심정은 가늠하기도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 더 라이브 제작진이 유우성 씨에게 직접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습니다. 설마 가해자를 찾아낸다고 해도 어렵게 찾아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가해자들은 이런저런 구실을 떼고 나는 잘 몰랐다, 나는 상관없다 또는 모르고 진행한 부분이라서 다 풀려나고 무죄나고 불기소되고 그렇게 다 결말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시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보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첩 조작 사건.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게 최근에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네, 그게 참 우리가 믿기지 않은 것인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 또는 이걸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유를 찾아보면 아무래도 서울시 공무원이었잖아요.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었다라는 거에 입증이 되고 유죄를 받으면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굉장히 자신의 성과 실적이 올라가겠죠.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검사를 들여다본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거는 답이 이미 나와 있고요. 지금 추진 중입니다. 검찰개혁.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검사가 검사 못 들어도 공수처 만들어야겠네. 법안은 통과가 됐고 이제 국회 새롭게 문을 열 테니까 마무리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간첩 잡는데 이 열성일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특수부, 공안부 이런 이제 뭐 간첩도 잡고 또 뭐 정치인이나 유력 경제인들도 이렇게 좀 잡고 그런 검사들만이 출세한다는 게 그동안의 중론이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의 이론 중에 하나가 방향 중에 하나가 그렇게 특수한 공안 쪽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뭐 일반인들의 생활에 훨씬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도 중심이 되도록 하자. 그래 균형이 맞는다. 이번 사건도 공수처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번 사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공소시효 자체도 좀 지났고요. 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볼 수 있을 텐데 국가보안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또 아닙니다. 근데 뭐 댓글 보니까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검찰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 같다. 뭐 이런 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자, 피해자 유우성 씨가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많지만 가해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동안 가해자는 없었어야만 했던 걸까요? 이런 의문이 남네요.